수업을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편집 시간이니까. 아이고 힘들죠 벌써. 이 공부가 쉽지 않아요. 누가 이 공부가 쉽다 했는가? 자 거기에 일단은 외의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긴 해가지고. 그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논리를 아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2차 부등식을 푸는 논리 자체를 니네가 꼭 알아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고일 수학에 나오는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뒤에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삼각 부등식 막 이런 것도 풀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기억할까요? 부호를 따지는 거예요. 부호. 부등식을 푼다의 기본은 부호. 알겠죠? 근데 2차 또 한정해가지고 공식 같은 게 생기는 거긴 하죠. 2차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풀다가 중간에 한번 나왔죠?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또는 사이값이다 이런 공식 같은 게 나오는 거긴 한데 일단 요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A와 어떤 B를 곱해서 걔가 0보다 크대요. 또는 뭐 A분의 B가 0보다 크대요. 두 개 뭐 내가 봤을 때 차이점이 없죠. 이거는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 등호가 있었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등호가 없다라고 치면 두 개는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근데 잘 기억해야 된다 얘들아. 2차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이런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그럼 결국은 이런 거 아닌가? A가 양수면 동시에 B도 양수이던지 또는 A가 음수면 동시에 B도 음수겠구나 이렇게 풀리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인정하겠나요? 이거는 좀 어딘가에 잘 써놓으셔야 될걸요? 중요한 이슈여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중 2차를 풀다 보니까 이걸 2차에 내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결국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를 풀어보래. 그럼 일단 부등식을 풀 때 뭘 하자는 거야? 부호를 따지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동호가 뭐 해야겠냐? 부호 따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 네 글자야. 인으로 시작해서 해로 끝나.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부호 확인을 하겠죠. 기본은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3 주고 1 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줘가지고 좌변에 나오는 2차식을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거지. 이게 공식화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를 풀어보자? 그럼 두 번은 푸는 게 맞겠지. 그렇지 않아? x 더하기 1이 0보다 큰데 동시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던지 또는 x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데 동시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던지 이런 게 저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근데 생각 한번 해봐. 야, 얘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얘를 풀면 x가 3보다 커야 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어디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3보다 크다에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잘 안되면 수직선을 그려봐. 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3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어디야? 당연한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x가 3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구나. 그럼 이건 이제 안 그릴게. 에이 짱구가 아니면 알겠지. 얘를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x가 3보다 작아야 돼. 겹치는 데가 누구겠니? 마이너스 1보다 작다겠지? 그러니까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를 하면 2차 부등식은 별게 아니구나. 그냥 뭐 하면 돼? 방정식의 근 두 개를 찾아가지고 작은 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는 크다 로 나오는구나. 반대로 만약에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x 더하기 1이 양수면 동시에 x 빼기 3은요?
음수가 돼야 되고요. 또는 x 더하기 1이 음수면요? x 빼기 3은요? 양수가 돼야겠죠.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볼래요? 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예요? 얘를 풀면 뭐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x가 3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3보다 작아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어 없어? 있지. 마이너스 1과 3 사이 두 번 색칠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3보다 클 수는 없잖아 이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답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x가 3보다 작다로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 한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등호의 방향이 답을 결정하는 거죠. 작다 풀 때는 사이값으로, 크다 풀 때는 바퀴값으로 답이 된다.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게 2차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 써줄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나온다고 보네. 2의 x제곱 빼기 8 곱하기 진짜 이거 기출이야.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 0보다 작다 이런 거 풀래. 그거 당황스러워 안 당황스러워? 당황스럽지. 여기는 지수 들어가 있고 여기 막 상하수 들어가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논리대로 가는 거야. 뭐 하면 돼? 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한번 풀고 작을 때 클 때 한번 풀고 부호를 확인하는 게 부등식의 기본이야. 를 기억하라는 거죠. 까지 알겠니?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뭐는 할 수 있어요? 2차 부등식은 공식화시켜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겠나요? 인정하겠죠? 네, 부호 확인해서 풀면 되겠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하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춥니? 히터 좀 끄자. 앞에서 수업하는 나는 더워요. 예전에 또 이제 수업을 좀 확립시키는 겸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3 애들 수업할 때였어요. 고3 애들 수업을 하는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네.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 네, 뭐 이름 알려주기 뭐하니까 띵띵 이렇게 이런 여학생이 있었는데 나랑 되게 친했어요. 되게 뭐 활기차고 막 그래요. 근데 여름에 있잖아. 한여름에 그 선생님은 덥잖아요. 그잖아. 수업하면 막 땀도 나잖아. 나중에 근데 올 여름까지 학원을 다녀보면 알 거야. 막 에어컨을 트니까 시원한데 지금이야 뭐 5명 있으니까 그렇지만 애들이 여기 40명 앉아있다고 쳐봐. 그럼 또 분명히 좋은 애들 있을 거고 그럼 또 수업할 때 더 소리 질러야 되고 막 와 이러다 보면 막 땀이 막 나. 땀이 막 나. 이때도 막 땀이 막 나고 있었죠. 더우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 젊기도 했고 에어컨을 이제 파워 냉방으로 뭐 이제 막 올린 거야. 근데 여자 여학생들 막 춥다고 막 난리는 거야. 너무 추워 어쩌라고 막 이런 거지. 지금 같으면 약간 이제 좀 이제 선생님 애도 셋이나 낳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추워요 그러면 약간 마음도 좀 아프고 조금만 줄일까? 잠깐만 껐다 킬까? 그 당시에 젊으니까 막 20대 후반 막 이럴 때니까 뭐 어쩌라고 난 더운데 이러면서 막 수업을 했던 거야. 며칠이 지났어. 그 학생 또 수업을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또 아이돌이니까 처음에는 막 하다가 한 수업 중간쯤 되면 막 열이 나고 땀나니까 에어컨을 풀파워로 틀었지. 그 여학생이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 못 꺼낸 줄 알아? 한여름이었어. 8월달. 롱패딩을 꺼내는 거야. 롱패딩을 딱 꺼내더니 딱 입고 이제 거의 반항하는 거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이만큼 춥다. 롱패딩 입고 막 씨. 그래서 걔는 여름 내내 그 롱패딩을 들고 다니면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렇게 싫으면 끊었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싫지는 않았나 봐요. 롱패딩을 입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해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나고 친구가 어디 대학교에 인서울 했죠. 동동여대인가 어디 지금 문제가 되면 어디 여대를 갔어요. 어쨌든 갔어.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교 발표되기 전에 애들 시간이 많잖아. 나랑 친하기도 했으니까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저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그래갖고 내가 저녁 수업이 없을 때 나 이때 시간 되는데 같이 와서 저녁이나 먹자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뭐 다른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하고 내가 모여가지고 애슐리 가서 밥을 사줬죠. 밥 사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죄송했다고. 왜 뭐가? 그랬더니 아 자기가 여름에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왜 너 뭐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자기 이제 수능 끝나고 쿠쿠라는 그 뷔페 알아요? 초밥 뷔페 거기서 알바를 하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겨울이잖아. 겨울. 그럼 막 추울 거 아니야. 추울 때 막 아르바이트니까 막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근데 서빙하는 애들은 덥거든요. 그잖아. 막 히터 막 나오고 자기는 막 더워 죽겠는데 그럼 막 서빙하면 땀 나잖아. 그럼 히터를 좀 줄이잖아. 그럼 손님들이 아 춥다고 히터 좀 놀고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자기는 막 일하느라 더워 죽겠는데 막 손님들이 춥다고 히터를 막 틀어달라고 그러면 막 미치겠다는 거야. 화가 나서. 근데 그때 선생님 마음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이런 히터를 끄면서 짤막한 썰이었어요.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여름 되면 선생님이 좀 에어컨 좀 세게 틀어도 이해하세요? 알겠죠? 이해 다 돌아온다니까. 걔가 나한테 착한 마음 먹었으면 그런 데서 알바했겠어. 좀 더 편한 데서 했겠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그죠? 아, 그 얘기 듣고 재밌었어요. 자, 보세요. 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따지는 거냐면 이거 풀어줄까?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는 뭘 따지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문제다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자,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해왔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풀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탐구하는 거예요. 아까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봤잖아. 이번에 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봤는데 내가 이제 이런 애들을 그릴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풀든 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풀든 이거는 대칭성이나 뭐 최대 최소에 관한 이슈가 아니죠. 교점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인수분해 먼저 해보는 거예요. 아까 해봤지만 요 아이가 결국에는 x 더하기 1 x 빼기 3 이 0보다 크다가 돼서 일단 결론적으로 답도 알고 있어요. 답도. 그죠? 답이 어떻게 됐었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큰 영역이 부등식의 답이 됐었죠. 맞나요? 근데 이게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심한데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야, 우리가 알아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배웠으니까 만약에 내가 요 함수를 그려보겠다라고 치면 요 함수는 어떻게 그릴 거야?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0하고 3,0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랬다? 알겠지?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 x좌표 교점의 x좌표와 방정식의 실근. 그럼 결국에는 2차 함수가 이거가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일 텐데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이 되는 영역을 살펴봤더니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3보다 큰 부분이 답이었대. 그랬더니 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잖니? 좌변에 2차 함수가 있어. 우변에 x축이 있어. 누가 커? 2차가 커. 라는 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 따지는 거네. 맞잖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과 3보다 큰 영역은 어때? 2차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지 않아? 그럼 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도 해봤죠? x 더하기 1 x 빼기 3이 0보다 작아. 이거의 답이 뭐였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였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답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답이라는 뜻이구나. 이해.
되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줄게요. 이게 꼭 x축과의 관계가 나오는 건 아니고 직선과의 관계 다 똑같은데 결국엔 이런 얘기예요. 뭐 fx보다 gx가 더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 요 부등식의 의미가 뭐예요? 요 의미가 뭘 찾아라? 뭘 찾아라? y는 gx가 좌변의 y는 fx보다 위에 있을 때를 찾아라. 이게 나중에 언제 중요해지냐면 지수로 그 부등식 풀 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제 지수함수, 무함수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 없어. 얄랄라 fx 얄랄라 gx 얘야 얘.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야. 에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2의 fx 제곱하고 2의 gx 제곱을 비교했을 때 요거 한번 풀어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건 이제 뭐랄까 고일 수학이 아니고 기출이 되는 기출. 수능 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사실 내가 모르는 건 뭐냐면 여기가 2일 때랑 2분의 1 때가 좀 다르긴 해. 증가할 때 감소할 때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유지될 때도 있고 반대로 바뀔 때. 이거는 근데 지수로그 함수 때 배울 거니까. 알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치면 요거를 풀겠다는 건 뭐랑 같은 얘기냐면 결국에는 fx보다는 gx가 크다를 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i의 답은 뭐예요? 위치관계 따져봐. x축 안 필요하지. fx보다 gx가 위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요때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안에 있잖아요. 요때 위에 있는 거 맞아요? gx가 fx보다? 정답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아하,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와 감마 사이가 답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야. 부등식 풀겠다라는 건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잘 따지면 돼요. 이런 느낌인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는 이제 문제풀 한번 풀어볼까요? 17페이지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16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17번 한번 해보려고요. 17번, 18번 이런 거 두 개 한번 해볼 건데요. 중요하다. 17, 18번. 17번 되게 중요하다. 지금 칠판 정리하는 거 17번 한번 풀어봐. 이거 할 수 있을까? 자, 별표 하나 하시고 내 말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뭐 해? 오! 우리 장우 열심히 했다. 이거 할 때 다른 거부터 하는 아이는 나빠요. 제일 처음에 강조했죠. 방정식에 대한 거 개념 정리할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야?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오면 케이스 분류한다.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2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쩔 건데. 알겠지? 다시 한번 강조해.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고차항에 미지수 오면 케이스 분류한다. 머릿속에 콱 박아놔야 돼. 진짜 중요해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 행위는 뭐냐면 이거부터 해야지.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 니네 지금 뭐야? 이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죠. K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잖아. 그럼 2는 0보다 항상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이 부등식을 항상 성립하기 위한 값 맞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 추가돼야 돼. 그러니까 벌써 보기가 몇 개 날아가죠? K에 마이너스 1 포함 안 되는 거 다 지워야지. 1번 탈락, 2번 탈락, 4번 뭐야? 답이 하나잖아. 아닌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안 들어가 있는 거. 다시 얘기할게. 4번 하나 탈락한 거야. 맞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어쨌든 4번 하나 탈락했다. 그럼 두 번째. 야, 두 번째는 그럼 드디어 이제 K가 마이너스 1은 아니거든. 네가 마이너스 1은 아니야. 그럼 2차 부등식이 된 게 맞지?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동우가. 여기 2차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함수 관점에서 무슨 뜻이야? 2차가 0보다 항상 커야 돼.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항상 X축 위에 있어야지. 그걸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아래로 블록해야겠어? 위로 블록해야겠어? 그렇죠? 위로 블록 선생님 위로 블록해도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때려버릴까요? 웃자고 한 얘기잖아요. 빨리 웃어야죠. 이러면 언제까 내려오게 돼 있죠? 이제 위로 블록하는 항상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인정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빨리 모양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위에 붕 떠 있어야 돼. 그럼 두 가지 기억해야 돼. 뭐 기억해야 돼? 아니 뭐 기억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기억해야 돼. 뭐 둘 중에 하나는 기억해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왜냐면 허근이니까 안 만났잖아. 허근이다. 이건 이제 2차 한정인 거고 2차 한정. 알겠어? 2차가 아니었으면 이게 만약에 4차였으면 그렇지. 최소값이 0보다 이 둘 다 꼭 같이 기억해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건 2차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항상 쓸 수 있다고 기억해야 돼. 2차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것 뿐이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는 판별식만 가면 돼. 알겠어? 판별식만 가면 돼. 아 물론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일단 K 더하기 1이 0보다는 커야겠지. and 2차였으니까 판별식 가면 되지. 판별식 할까? 4분의 D로 갈까? 절반의 제곱이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 쓸게. 왜냐면 절반 할 때도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제곱하면 마이너스 날아가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H니까 2배에 K 더하기 1까지가 0보다 작다. 요거만 풀면 되네요. 됐죠? 그럼 이것도 얘들아 이제 결국엔 K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한 번 더 풀어야 되거든요. 전개한 사람 짱구? 알겠지? 2차 부등식을 풀려면 부호 확인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 상태로 공통인수를 묶어내요. K 더하기 1로 묶어내시면 남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K 더하기 1이 남고 여기서 뭐 남아요? 마이너스 2만 남죠. 전개하면 똑같죠. 0보다 작다니까요. 얘는 K 더하기 1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우리 공식으로 외웠다.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으면 작은 근과 큰 근 사이가 답이죠. 여기에다가 뭐 하나 추가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여기 등까지 딱 넣으면 이만큼 답이죠. 별표 하나 해야 돼요? 치환이랑 관련 없는. 전혀 상관없죠. 치환해서 풀어도 상관없어. 뭘 치환할까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 K 플러스 1이 왜요? 겹치는. 그 치환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식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치환을 하는 건데요. 그죠? 이거는 치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야 이거 18번 같은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제 교재 누가 썼는지 아주 잘 만들었어요. 내가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봐봐 잘 봐. 이거 못 쓰거든. 이걸 못 쓴다고. 왜 못 쓰는지 잘 봐야 돼.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 제한된 범위가 나왔지. 이것도 한글로 써줄게. 2차야. 2차면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지 판별식이라는 게 당연히 잘 연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2차인데 제한
된 범위가 주어지면 절대로 판별식 같은 거 쓰면 안 돼. 꼭 기억합시다. 진짜 중요한 얘기. 이것도 판별식 마음대로 쓰다 이거 진짜 많이 틀리거든.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런 얘기야. 이번에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 x의 제곱 마이너스 2인 4x. 약간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귀여운 척을 좀 하는데 이해하세요? 알겠죠? 막내여가지고 약간 귀여움이 그냥 내재되어 있어요. 역겨워서 참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이렇게 막내로 항상 예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니네가 봤을 때는 아저씨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애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성립하네요. 부끄럽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번엔 이런 얘기야. 어디에서만 항상 아래에 있으면 돼? 요 범위에서만 아래에 있으면 되지 항상 아래 꼬라 처박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거는 내가 봤을 때 틀릴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0보다 다시 문제 이건 쓰지 말고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고 나왔어. 이해했어? 그럼 애들이 또 뭐야? 뭐만 기억하는 거야? 얘만 보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라는 얘기구나. 안 만나라는 얘기구나. 허근이구나. 판별식으로 가야겠다. 0보다 작다 또는 그럼 같다. 이런 망한다는 거지. 왜?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를 풀어도 어때? 2차 함수는 만나도 돼. 어디에서만 위에 있으면 돼? 3하고 5에서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만 위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한된 범위에서만 위에 있으라고 하는 거지. 그럼 판별식 같은 거 쓰면 큰일 나겠지. 답이 아니겠지. 이건 허금 가지는 상황이 아니잖아. 실제로는 두 개의 근을 가지는 와중에 3과 5일 때만 큰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러면 얘들아 내 말 잘 기억해. 제한된 범위 나오면 무조건 뭐 해요?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요? 대수적인 풀이가 불가능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나 판별식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알겠어? 제한된 범위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려 문제라고요. 이제 중요한 거 진짜 많이 배운다. 이게 2차일 뿐 3차일 때 4차일 때 다 똑같다니까. 알겠어? 제한된 범위에서 크다 작다 풀 때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라고. 이거 빨리 그려볼까? 이제 우리 빨리 그리는 줄 알잖아. 이거 요 2차. 요 2차 빨리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사실 선생님 대칭축 2인 거 금방 보이긴 하거든. 안 되는 사람들은 해봐. 빨리 뭐만 찾아? 2차를 그릴 때 빨리 뭐만 찾아? 대칭축만 찾아. 그럼 끝난다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로 주고 2 나눠줘. 대칭축이 2네. 인정해? 인정해? 그럼 이 아이 어떻게 될 거야? 최고치 함수 양수니까. 내가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에 최고치 함수가 양수인 게 많이 나와, 음수인 게 많이 나와. 양수인 게 무조건 많이 나와. 모든 함수가 최고치 함수가 양수인 게 많이 나와. 근데 가끔 어때? 음수인 게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큰일 난다 이거. 보고 풀어 보고. 알겠죠? 그럼 얘도 최고치 함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놓고요. 대칭축이 x는 2인 거 표시하면요. 그래프는 3부터 5까지만 볼 거거든요. 끝났네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요 빨간색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럼 누구만 위에 있으면 돼요? 누구 대입한 것만 0보다 크면 나머지 자동이야. 3 대입한 것만 찾으면 되지. 3이 뭔데 3 대입한 게? 핑크에서의 최소잖아. 그 말 인정해? 3 대입한 게 필요하다. 3을 대입해봐. 9 빼기 12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겠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4K가 넘어가면 4K가 작거나 같다고요. 뭐 0이네요? 마 3이고 플러스 3이니까
결론은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정답이 되겠네. 숫자가 좀 재미없네요?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나 계산 틀렸어요? 3 대입해봐. 9. 3 대입해봐. 무슨 오타일까요? 0 쓰세요? 주관식으로 바꾸고. 답도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 아니, 그러니까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나오는데? 아씨! 위에 있다 아니라 아래 있다 푸는 거잖아. 아, 이거 미안. 내가 문제를 바꿔. 이거 이해하지? 내가 이제 개병신이 아니고 이 문제 내가 니네 설명하려고 크다 작다 바꾸면서 막 했잖아. 그러다가 오해했잖아 내가. 알겠지?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미스야. 인정하지? 그래. 설명하려다가 하니까 내가 이 계획대로 안 흘러가가지고 아니 답만 내면 안 틀렸지. 내가 무슨 나 수학 선생님인데요. 그죠? 예, 이게 위에 있다가 아니었죠. 원래 문제는 아래에 있다였죠. 아래에 있으려고 치면 x축이 이거를 아이 부끄러워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만 아래에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때는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해요? 최대값이 필요한 거죠. 5대입한 것만 0보다 작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번에 5대입한 건 필요한 거야. 5대입해주고. 부끄러워.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얘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4k가요 크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가 8 되니까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가지고 최소값이 2가 정답이래요. 혹시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지 마. 알지? 이거는 할 수 있는 실수야. 이게 내가 무슨 그렇잖아. 그죠? 네. 자, 이제 3문제 정도 남았는데 지수로 함수는 다 내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최대 최소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려고요. 오늘로써 2차는 끝났어요. 이제 2차를 잘 복습해 와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수로그하고 산학함수까지 한 다음에 그 두 가지나 통합된 개념들의 문제들을 쭉 풀어 나갈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혹시 내가 수업하면서 말이 너무 빠르다거나 그러진 않지? 괜찮아? 내가 이제 그 영상 올려준 거 봤어? 올려줬잖아. 바꿔가지고 유튜브로 바꿔서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말에 이제 누가 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거기 재생 목록이 뜨거든요. 그래갖고 한 명 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봤나 이러고 봤더니 누가 본지 알아요? 원장님이 봤어요. 나 혹시 수업하면서 이상한 소리 안 했죠? 너희도 수업 잘하고 있나 궁금하셨나봐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나 막 이러면서 자 봅시다. 예전에 이게 지금 원장님 전에가 수학 선생님 출신의 원장님이었어요. 근데 이거 좀 슬픈 얘기인데 하나 해주면 지금 원장님 전에 그러니까 여기 학원 원장님들 있잖아. 원장님들도 이제 선생님처럼 강사 생활 하다가 원장님 되신 분들도 있고 뭐 직원 하시다가 원장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 바뀌기 전에 원장님이 그 수학 선생님 하다가 원장님이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니네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주면 그 재수 종합반 생활하다 보면 강의 평가 이런 거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평가하는 시간이 있어요. 1년에 2번에 3번 정도. 그럼 니네가 이제 수업을 듣겠죠? 그럼 선생님한테 불만이 막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 강의 평가 같은 거 할 때 막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쓰는 거야. 뭐 나는 뭐 나쁜 얘기 많이 없어. 수업을 곧잘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한 여름쯤 되면 니네랑 되게 비슷한 바이오 리듬을 가져요. 지금은 컨디션이 좋죠. 뭐 수업하면서 방금 실수를 한번 하긴 했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실수고 이제 처음에 수업을 되게 잘해줘요. 그러다가 한 여름쯤 되면 니네도 체력이 떨어지고 나도 더위에 좀 취약하기도 하고 여름 되면 이제 컨디션이 확 떨어져요. 이제 재수생들도 여름 되면 슬럼프 같은 거 많이 오거든. 공부하기 싫어지고 체력 떨어지니까 나도 막 되게 힘들어. 여름 되면 수업하다 보면 잦은 실수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3 더하기 2는 6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실수 같은 거 막 수업하면서 해요. 그럼 웃고 넘어가실 수 있잖아. 내가 뭐 3 더하기 2가 온 걸 모르겠냐?
하다 보면 그냥 뭐 컨디션 안 좋고 이러면 니네도 시험 같은 거 볼 때 컨디션이 좋아야 계산도 잘 되지. 컨디션 안 좋고 이러면 이상한 계산 실수 같은 거 하잖아. 넘어가실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한번 여름에 강의평가를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좀 하면서 수업을 했어.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선생님이 그럼 안 되지. 나도 반성하고 있어.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갖다 쓴 거야. 계산 실수가 너무 많다고. 나 진짜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 그래, 계산 실수가 너무 많은데 수업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면 좋겠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원장님 같으면 그냥 훑고 넘어갈 수 있어. 원장님이 수학 선생님이야. 원장님. 그거 니네 그 강의 평가 하고 나면 한 명씩 원장실로 끌려가거든.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 쓴 거 하나씩 피드백 받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좋은 얘기는 안 해줘 또. 안 좋은 거 고치란대. 그럼 너 맞는 말이지. 뭐 좋은 건 알아서 유지할 테니까. 어제 딱 들어. 날 보면서 형광펜으로 칠하더라. 그 학생이 쓴 거가 우리한테 다 와요. 니네가 이제 뭐 이렇게 쓰면 그걸 쭉 이렇게 정리해서 선생님들한테 줘요. 모든 내용을 다. 아 익명성의 보장이야. 익명 무장되죠. 누가 쓴지는 모르고 이제 그 내용들만 쭉 와요. 근데 형광펜으로 한 줄 딱 칠해놓은 거야. 딱 봤더니 그거야. 얼굴이 진짜 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야 얼마나 수학 봐봐. 내가 수학 출신의 원장이야. 수학 강사가 있어. 근데 계산을 못한다 이 새끼야.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이 새끼를 믿고 써도 되나? 산수를 못하는 새끼를? 수학 선생이라고? 얼굴이 막 귀가 막 새빨개져가지고 제가 수업 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주제가 뭔지 알아요? 좀 봐줘라. 나도 힘들다. 얘들아 좀 봐줘라. 선생님도 힘들다. 이게 봐줘라. 알겠죠? 다음에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칭축만 잘 찾아가지고 대칭성 활용해서 답을 낸다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렇게 구체적으로 읽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뭘 찾는 거다? 대칭축 찾는 거다. 알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 정도만, 두 개 정도 할게요. 니네 좋아하는 치환 문제 21번에 있네. 그죠? 20번 문제하고 21번하고 두 개 할게요. 자, 제한된 범위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 i의 최대치수를 구하래. 얘들아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아래로 볼록할 때는 제일 작은 y값만 가질 거고 위로 볼록할 때는 제일 큰 최대값만 가지지 제일 작은 건 없죠. 이해했니? 당연하게 2차 함수 관련된 최대치수는 제한된 범위가 있기 마련이죠. 제한된 범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 빨리 찾아. 이게 대칭축 얼마니? 바로 안 보이니? x는 몇이니? 2가 대칭축이다. 마이너스 2의 분의 b 암산한 거다. 안 되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하시면 돼.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이니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x는 2라고 쓴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 활용한다? 대칭성을 활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려야 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살려야 되지. 그럼 2부터 추정하면 마이너스 1까지 몇 칸 가야 돼? 3칸. 4까지 몇 칸 가야 돼? 2칸. 그럼 마이너스 1이 멀리 있다 인정하니?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고요. 4가 더 가까이 있어요. 이게 대칭성 활용하는 거예요. 3칸, 2칸이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살아남거든요. 알았다. 최대값은 누구 대입한 게 최대니?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이해되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4 더하기 3 해서 8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요? 제일 아래에 있는 거 2 대입한 게 제일 작겠죠? 그죠? 그래서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3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1 이런 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하나 하시고 자 다음
뭐 두 개 더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이겠네요. 정답은 4번이죠. 21번 볼 텐데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우리가 그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그 2차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치환이라는 걸 하거든요. 선생님 잘 들어야 돼. 이것도 영원히 쓸 개념. 수능 보기 전까지 되게 중요한 거. 뭐 기억해야 되냐면 치환을 해도 뭐 안 변하게 최대 최소는 절대 안 변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아, 치환해도 최대 최소가 안 변해? 그럼 결론 중요한 건 뭐야?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치환을 내 마음대로 해서 식을 간단하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다 되는 거야? 됐죠? 대신에 이때 잘 써놔. 거기다가 필기 다 해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이거 수능 때까지 가져가는 거라니까.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가 범위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치환을 해도 최대 최소는 안 변하는데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가 탄생을 한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영어 잘하죠?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가 탄생을 한다. 그러니까 범위를 조심해라라고 항상 얘기해주고요. 두 번째가 최대 또는 최소 만드는 x값 구하는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 또는 그러니까 최소 값은 y 값이잖아요. 함수 값의 최대 최소니까. 그러니까 그 값은 안 변하는데 최대 최소를 만드는 x값 구하는 문제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최대 최소를 만드는 x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 y는 그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의 제곱. 어이구, 야 나름 어려운 문제네. 빼기 2라고 줬어? 참. 더하기 요 아이의 얘는 최대 치수만 구하는 문제예요. 예. 근데 열심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뭐 할래? 이걸 니네가 다 전개해가지고 4차를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통 부분이 있는 거 보여? 그럼 내가 물어보자. 뭘 치환할래? 물어볼게. 뭘 치환할까요? 이건 니네 상관없어요. 뭘 치환하는 상관없냐면 일단은 공통 부분이 x의 제곱 더하기 2x가 있지. 그러면 x의 제곱 2x까지만 치환해도 되고, 인정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을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치환해도 되고. 답은 다 똑같아요. 내가 권장하는 건 내가 다 해보기를 권장해요. 진짜 안 변하는지 궁금하면. 알겠죠? 대신에 센스 1번, 2번, 3번 중에 뭘로 할래요? 1번, 2번, 3번 중에 2번. 2번이 무조건 유리하죠. 왜? 1번이나 3번으로 가면 이거 제곱할 때 전개해줘야 되잖아. 애초에 제곱 전개하기 싫으니까 이걸 치환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얘는 전개할 게 없잖아. 제곱이 안 딸렸으니까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되잖아. 대신에 권장한다. 요건 한번 해봐. 난 이걸로 할 거거든. 니네 요거 한번 해봐. 진짜 안 변하는지 봐야 돼. 니네가 한번 해보는 거하고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해보라는 건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을 한 문자로 바꿔볼까?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될까요? y는 t의 제곱 되는 거 인정하니? 미안해? 빼기 1이야. 됐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니까 t 마이너스 1이지. 왜냐면 여기다 빼기 1 주면 되잖아. 얘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는 상태에서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2예요. 그럼 결국 얘는요? t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더하기 4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됐죠. 대신에 뭐가 필요해요? 지금 주어진 범위는 누구의 범위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문자를 뭘로 바꿨죠? t로 바꿨죠?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누구의 범위가 필요해? 그렇죠. t의 범위가 필요하죠. 당연하게도 아까 전에 내가 해보라고 했지만 다른 걸 t라고 바뀌면 t의 범위가 또 달라져요. 여기 식이 달라지고 범위도 달라지고. 하지만 마지막 답은 다 똑같아요. 알겠어? 그럼 t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거 무슨 말인지 잘 봐?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변할 거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변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t 중에서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거를 골라 쓰란 얘기야. 아 그래. 그럼 x에다 누구 대입한 게 제일 커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연속적으로 변할 거거든요. x에다 누구 대입한 게 제일 커요? 누구 대입한 게 제일 작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알죠. 양 끝값 대입하면 큰일 나요. 알겠지? 무슨 말이야? 여기 나오는 이차함수도 아래로 블록하면서 대칭축이 확인되니까 요 아이 대칭축 몇이에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의 대칭축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아 알았다. 마이너스 2부터 요거 한 칸이야? 두 칸 가서 1까지를 살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살렸어. 그럼 누구 대입한 게 제일 커요? 1 대입한 게 제일 크고요. 누구 대입한 게 제일 작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제일 작네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써보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1 대입한 게 제일 크니까 1 대입하면 2인 거 이해되나요? 2가 되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한 번 더 뭐 하는 거야 이제? 한 번 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대칭축이 얼마니? t가 1이죠? 아니 최고치 한계수가 1일 때는 그냥 이거의 절반의 붕어 바꾸면 돼. 하다 보면 금방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살려. 이렇게 살려. 그럼 제일 큰 게 누구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맥시멈 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12가 최대고요. 최소는요? 1 대입할 거니까 1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돼서 3이 최소고요. 이해됐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물어봤다고 쳐봐요. 만약에 최대를 만드는 x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 쳐요. 최대를 만드는 x가 몇이었니? 마이너스 2였다 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뭐가 마이너스 2일 된 거예요? t가 마이너스 2일 때잖아. 그럼 최대를 만드는 x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x를 또 구해야 돼.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야지. 아 그럼 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넘어오시면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때구나 이렇게 써야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범위 생성되는 거 조심해야 돼. 이해했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과제 점검하고 뭐 개별적으로 좀 얘기도 좀 하고 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알겠죠?